네, 스포티비 뉴스 이규덕 기자입니다. 오늘 이제 UFC 파이트 나이트 155가 열렸죠. 메인 이벤트가 여성 벤텀급 경기였습니다. 전메인드 네 란다미하고 에스펜 레드의 경기였는데 경기 굉장히 빨리 끝났어요. 원투 스트레이트, 왼손 가짜 주고 진짜를 오른손으로 이제 줘서 레드를 쓰러뜨렸는데, 란다미가 이제 뭐 워낙 또 킥복싱에서 전력이 많고 또 경력도 많고 무패 파이터였기 때문에 뭐 타격 능력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나위가 없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이번 경기 이제 허브딘 심판이 좀 경기를 일찍 말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은 좀 파운딩을 몇 대 맞은 것도 아니고 딱 주저앉자마자 바로 이제 좀 개입이 됐거든요. 물론 이제 에스펜 레드의 뭐 눈동자가 풀렸다거나 뭐 이 화면상으로는 저희가 캐치 못하는 거를 봤을 수도 있지만 허브딘 심판이 좀 이렇게 주위에서 이제 볼 때는 좀 약간 이른 스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뭐 좀 아쉽게 됐습니다. 레드 입장에서는 무패 파이터였고 8연승 무패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번에 첫 프로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뭐 좋은 약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나이가 뭐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24살인가 25살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창창합니다. 앞길이. 반면에 이제 데란다미는 연승을 달리면서 다음 타이틀 도전권을 사실상 이제 예약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UFC가 데란다미를 확실하게 밀어주진 않고 그리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사실 예전에 초대 패더급 타이틀을 차지하고 나서 사이보그랑 막 붙이려고 했었을 때 데란다미가 이제 손에 부상하고 이런 것 때문에 거부를 했었는데 이게 좀 UFC 입장에서는 좀 눈에 가시였던 것 같아요. 타이틀을 박탈을 해버렸죠. 그 이후에 이제 데란다미가 벤텀급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타이틀을 향해 가는 건데 현 챔피언이 아만다 누네스잖아요. 누네스한테 2013년에 이제 진 적이 있어요. TKO로. 그래서 그 경기에 대한 설욕과 타이틀 두 번째 타이틀 획득을 위한 도전을 곧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오늘 주제는 사실 이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주제는 여성 체급 지금 어떻게 돌아오고 있는지 특히나 이 패더급의 얘기들 그리고 패더급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여성 파이터들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간략하게 짚어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UFC에는 4개의 여성 체급이 있습니다. 여성 체급이 있고 스트로급 115파운드, 킬로그램으로 하면 52.2kg, 플라이급은 56.7, 벤텀급은 뭐 남자 벤텀급하고 남자 패더급하고 같죠? 61.2kg, 65.8kg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총 4체급인데 이게 재밌는 게 예전에 한 론다 로우지가 스트라이크 포스에서 막 연승 행진 다닐 때 그때 스트라이크 포스에 굉장히 흥행을 이끌었던 선수였거든요. 론다 로우지 막 뜨기 시작할 때 누가 이제 물어봅니다. 데이나 화이트한테. 야, 여성 체급 만들 생각이 있냐? 그러니까는 내가 죽기 전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그럴 일 없다. 라고 단언을 했어요. 웃으면서 약간 비웃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영상이 아직 남아있을 텐데. 근데 이제 론다 로우지 스트라이크 포스를 흡수하고 론다 로우지의 체급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체급이 요 벤텀급이 되겠습니다. 벤텀급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체급을 늘려가고 있는 거죠. 스트로급 만들었었죠. 이건 이제 TUF를 통해서 챔피언을 가렸고 이제 카를라 에스파르자가 챔피언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이야 이제 계속 바뀌면서 뭐 제시카 안드라지까지 왔죠. 그러니까 카를라 에스파르자가 일단 요한나 앤드레이치에게 졌고 요한나 앤드레이치가 로즈 나마유나스에게 졌고 로즈 나마유나스가 이제 제시카 안드라지에게 지면서 챔피언이 계속 바뀌게 되고 지금 이제 제시카 안드라지가 타이틀 1차 방어전을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8월 31일 중국입니다. 중국. 상대가 이제 장 웨일리라는 중국 선수예요. 장 웨일리가 이제 챔피언이 된다면 동아시아권 한중일 뭐 넓게는 뭐 대만도 있을 수 있고 뭐 동아시아권에서는 첫 번째 UFC 챔피언이 체급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플라이급이 이제 벤턴급, 스트로급 생긴 다음에 사이에 이제 플라이급이 생겼고, 여기 이제 여기서 벤턴급에서 활동하던 발렌티나 셰브첸코가 이제 내려가서 거의 양악을 하고 있죠. 뭐 제시카 아이를 뭐 하이킥으로 잠재워 버렸고, 기량차 좀 나요. 플라이급에서 지금. 플라이급의 이 발렌티나 셰브첸코를 이길 만한 선수가 있나 좀 궁금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 벤턴급과 패더급을 나란히 이제 아우르고 있는 챔피언이 아만다 누네스입니다. 아만다 누네스. 근데 이제 아만다 누네스가 동시 두 체급 챔피언이잖아요. 지금 헨리 세우도와 함께. 헨리 세우도가 이제 남자 플라이급과 벤턴급 정상을 지키고 있는데, 아만다 누네스는 여자 벤턴급과 패더급 정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 벤턴급 타이틀을 방어를 했죠. 홀리홈을 상대로 방어를 하면서 이 아만다 누네스가 이제 패더급 타이틀 방어전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걸 이제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밀어준다고 했어요.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이제 아만다 누네스의 두 체급 왔다 갔다 하면서 타이틀 방어를 한다고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더급 다음 상대가 누구냐 이제 궁금해지는 상황이고, 이제 오늘 이제 저메인 대 란다미가 이기면서 에스펜레드 이기면서 이제 다음 이제 벤턴급 타이틀 도전권을 따내는 분위기고, 근데 이제 패더급이 사실 이게 여자 패더급이 참 문제라면, 왜냐면 선수가 없습니다.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UFC 랭킹을 보면요, 챔피언이 있고 그 밑에 15명의 랭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위부터 15위까지 쭉 이제 리스트가 나열이 돼 있어요, 이름이. 그런데 패더급은 없습니다. 챔피언 한 명만 사진이 딱 나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전 챔피언인 크리스 사이보그 때도 그랬어요. 왜냐? 패더급에 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스터를 채울 만한, 그 랭킹에 채울 만한 선수가 확보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15명도 지금 UFC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난감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지금 순수하게 패더급, 여자 패더급이 크리스 사이보그가 있고, 싸영이 있고, 메간 앤더슨이 있어요. 키가 180cm예요. 메간 앤더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UFC 240에서 크리스 사이보그를 붙는 펠리샤 스펜서, 그러니까 인빅타에서 왔죠. 펠리샤 스펜서. 이 선수들 빼면 이제 사실 패더급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아만다 누네스가 타이틀을 갖고 있어도 막히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벤턴급을 뭐 타이틀을 2번 해도 되고, 사실은 여기에서 지금 나올 만한 컨텐더들이 사실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흥행 매치들이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만다 누네스가 두 체급 챔피언을 갖고 있어도 되고, 두 체급을 뭐 돌아가면서 타이틀 방어를 해도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헨리 세우도하고는 좀 다르죠. 헨리 세우도는 지금 부상으로 올해까지 수술을 받고 올해까지 경기를 안 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플라이급도 그렇고 벤턴급도 그렇고 좀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근데 이제 또 이제 누네스 쪽하고 좀 비슷한 거는 플라이급의 선수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두 체급을 이제 놔둬도 된다라는 판단을 UFC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면에 이제 다른 예는 지난해 다니엘 코미어가 라이트 헤비급하고 헤비급 두 체급 타이틀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두 체급 모두 사실은 UFC에서 흥행 카드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체급이기 때문에 한 챔피언이 있을 때 좀 약간 막힙니다. 좀. 그래서 작년에 이제 12월 20 며칠이죠. 존 존스가 이제 돌아오는 타이밍에 전에 코미어에게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을 좀 반납해 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었고, 코미어가 이제 반납을 하고 그 챔피언 벨트를 존 존스가 구스타포스는 꺾으면서 가져간 거거든요. 여하튼 이제 여성 패더급의 타이틀 도전권은 누구한테 있다라고 이제 볼 수는 없는데, 이제 크리스 사이보그와 펠리샤 스펜서 이 둘의 경기의 승자가 아만다 누네스에 도전할 권리는 아마 생길 거예요. 그러나 역시나 이제 UFC에서 바라는 거는 이 아만다 누네스와 이 사이보그의 2차전이 되겠죠. 이왕이면 사이보그가 스펜서를 이겨주길 바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는 또 PPV로 판매하기가 아주 좋거든요. 1차전이 지난해 누네스가 사이보그를 1라운드 펀치로 KO를 시키면서 그게 이제 거의 모래의 이변, 업셋으로
선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을 놀래켰던 결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의 이제 2차전은 거의 이제 남자들이죠, 사실. 거의 남자들인 이 두 선수 화끈한 타격전은 뭐 모두가 기대하는 대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이 사이보그가 말이죠. 계약이 한 경기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가 끝나고 계약이 끝나요, UFC하고. 그래서 UFC하고 재계약을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재계약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이보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뭐 선수들이 주로 하는 뭐 테스트 더 마켓 시장을 내가 테스트해 보겠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다른 단체 협의를 통해서 내 가치를 좀 판단을 해보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는 UFC에서 주는 돈보다는 다른 데서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예전에 이제 2015년 11월에 벤 앤더슨이 한국 대회 메인 이벤트였잖아요. 그 경기에서 이제 호르헤 마스비다를 판정으로 이기고 끝나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 말을 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분위기가 뭐였냐면 분위기 좋은 분위기였어요. 막 축제 분위기 잘 마무리된 한국 대회가 마무리됐는데 벤 앤더슨이 갑자기 시장을 테스트하러 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벨라토르로 결국에 자리를 이동하게 되죠. 새 둥지를 이제 트게 되는데 사이보그도 지금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경기 마치고 다른 단체 가격을 좀 알아볼게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제 나선 게 또 역시 벨라토르 2위 단체인 벨라토르입니다. 벨라토르의 스캇 코커 대표가 우리는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지금 전체적인 여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심화로 들어가면 이제 매칭 권리란 게 있어요. 매치 투 라이트. 그러니까 이게 매치 투 라이트, 라이트 투 매치죠. 그러니까 권리 근데 맞추는 권리. 이게 뭐냐면 UFC가 갖고 있는 약간 계약상 좀 협상 과정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먼저 UFC가 이제 재계약을 하려고 하면 선수에게 조건을 제시하겠죠. 얼마짜리야 너는 한 경기당 얼마야? 이기면 얼마 또 올라가. 그리고 뭐 승리 수당은 얼마로 설정돼 있고 PPV는 몇 프로야? 뭐 이런 게 다 이제 계약서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선수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UFC가 우선 협상자인 UFC가 그래 그러면은 다른 데 좀 알아보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데를 알아보는 거예요. 뭐 벨라토르가 됐든 뭐 어디가 있을까요? 뭐 라이진이 됐든 뭐 로드가 됐든 뭐 일단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봐서 나 얼마 쳐줄 수 있냐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그 금액이 이제 UFC에서 만약에 100을 내가 주려고 하는 금액이다 UFC가. 근데 벨라토르에서 105를 준다 라고 했다. 그러면 이 이제 조건을 다시 UFC에 보여줍니다. 알려줍니다. 야, 벨라토르가 우리 나한테 105를 준대. UFC가 105를 줘? 그러면 이 매치 권리를 어떤 실행을 하는 거예요. 105를 줘? 그럼 너는 벨라토르 보내기 싫은데 내가 105 맞춰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 105를 이제 UFC에서 주면 재계약이 되는 거고, 만약에 UFC에서 벨라토르 105 준다고? 나는 너를 그렇게까지 평가를 안 해. 가. 사요나라 안녕. 그럼 이제 이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벨라토르를 이제 옮겼던 벤 앤더슨도 그런 경우인 겁니다. 그러니까 벨라토르를 먼저 나 얼마 줄 수 있냐 물어보고 그 조건을 UFC에 제시를 해서 UFC가 그래? 그러면 안 돼. 나는 너 못 보내라고 하면 그 금액 그대로 주는 건데 벤 앤더슨의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 내가 못 맞춰준다. 거기서 좋은 선수 생활을 이어가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사이보그가 거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보그가 뭐 몇 억씩 받죠, 한 경기에. 그 몇 억을 받은 금액보다 벨라토르가 만약에 많이 준다고, 더 큰 양을 준다고 하면 이 조건을 가지고 UFC에 다시 딜을 들어간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맞춰주지 않을까요? 이 사이보그라는 상징성이 워낙 크고 누네스와의 PPV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보그가 이번 경기를 이기면 재계약을 통해서 아만다 누네스와 한 번 더 붙지 않을까라고 저는 올해 안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또 모르죠. 이제 협상이라는 건 모르니까 사이보그가 딴 데로 옮길 수도 있죠. 이제 옮길 만한 데는 사실 벨라토르밖에 없습니다. 그 금액을 낼 수 있는 데가. UFC가 1위 단체긴 한데 벨라토르가
금액이 돈이 없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기업이 그 바이아닷컴이라고 파라마운트 영화사하고 MTV를 뭐 가지고 있는 유력 미디어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꽤 지를 수가 있어요, 벨라토르가.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사이보그가 탐이 나면 벨라토르가 돈을 크게 지르겠죠. 그런데 이제 웬만하면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벨라토르에서 패더급이 있습니다. 여성 패더급이. 줄리아 버드라는 선수가 있어요. 챔피언입니다. 엊그제 이제 벨라토르에서 타이틀을 방어했어요. 앞차기로 상대 올가라는 러시아 출신인데 이스라엘에서 성장한 선수의 이 간장을 때려가지고 KO를 시켰어요. 굉장히 지금 연승 중입니다. 2013년에 3번 경기를 뛰었는데 저메인 대 란다미를 이겼어요. 이 선수가 2013년에. 근데 이제 론다 로우젠한테는 안바에 잡혀서 졌고 뭐 그런 선수인데 아만다 누네스한테도 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론다 로우즈에게 마지막 지고 연승을 쌓아가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만약에 사이보그가 온다면 벨라토르는 이제 둘이 붙이겠죠. 그러니까 사이보그의 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패더급을 만든 거죠. 선수도 없는데. 사이보그라는 막강 챔피언을 세워놓으려고. 물론 이제 아만다 누네스가 그 왕국을 부숴버리는 바람에 좀 판이 좀 흔들렸지만 여하튼 사이보그는 흥행 파이터고, 그래서 이 둘 경기 아니면 사이보그가 이 경기를 어떻게 되는지 결과에 따라서 펠리사 스펜서와의 경기의 결과 이후에 이제 벨라토르로 이동한다면 줄리아 버드와의 경기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줄리아 버드도 굉장히 강자고 타격가기 때문에 재밌는 경기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줄리아 버드는 사이보그와의 경기도 기대하지만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이보그는 뭐 가능성을 지금 논하기는 어려운 상태라서 줄리아 버드가 이제 엊그제 이기고 뭐라고 그랬냐면 라이징으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벨라토르하고 라이징하고 지금 교류가 한참이잖아요. 선수를 주고받고 있고 막 이럽니다. 그 벨라토르의 라이징 첫 해 이제 그랑프리를 여는데 그때 이제 킹모를 보내기도 하고 라이징은 호리구치 효지를 보내기도 하고 쿠니모토 키이치 이런 선수들이 벨라토르에 보내면서 이제 교류가 한창인데 벨라토르 이제 줄리아 버드가 뭐랬냐면 라이징으로 가서 가비 가르시아랑 붙겠다. 12월 31일에. 여러분 알 겁니다. 가비 가르시아가 키가 180cm가 넘고 몸무게가 한 110kg 나가는 거구거든요. 주짓대로고 타격은 좀 약간 실력이 좀 떨어지는데 이제 이 선수랑 붙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이 라이징에서 오케이만 하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재미있는 지금 여성 패더급. 사실 이 선수는 패더급이 아니고요. 헤비급인데 여성의 체급에서는 패더급이 거의 이제 남성으로 치면 헤비급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패더급 이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줄리아 버드가 완전히 이제 펌핑을 하고 이제 근육량을 늘린 다음에 완전히 감량 안 하고 붙겠죠. 만약에 된다면요. 뭐 이런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더급 앞으로의 여성 패더급은 이런 구도를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사이보그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다다음 주에 열리는 UFC 240의 결과에 따라서 또 사이보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UFC 팬들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두서없게 얘기를 했는데 여성 패더급 선수는 없지만 분명히 재미있는 체급입니다. 그 존재의 이유는 사이보그, 그리고 누네스, 줄리아 버드, 가비 가르시아 이 4명의 선수를 기억하신다면 올해 이제 하반기 여성 중량급들의 어떤 경쟁 구도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좀 예측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